네, 오늘장 랭킹5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들도 깔끔하게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지수를 뚫어낼 그 탈출구를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5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흔들림이 연이어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보면은 미국의 물가에 옵션 만기일에 여러 가지 저희가 악재들, 불확실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지금 자리 어떻게 할까요?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사실은 이게 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 떨어질 때 또 잡아야지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고 나면 사실은 가격은 올라간 상태일 테니까요. 네. 하지만 좀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좀 매수를 조금 고려해도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조금 더 흔들림을 예견하고 관망해야 되는 자리인지 이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저희 고객들 현금 가진 분들은 오늘부터 조금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계신가요?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빠지는 이유는 뭐 첫 번째로는 미국 선물이 빠지고 있죠. 이게 원유 관련된 금수 조치 이유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1%대 하락세입니다. 오후장까지 지금 일본 지수가 2%대 정도 빠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다소 영향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중국 지표는 괜찮습니다. 수출입 물가가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물동량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의 상하이를 빼고 전체 중국 지표를 보면은 물동량이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전 봉쇄 차원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한없이 지금 맥을 못 추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국 시간 4시로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관련된 기념 아마 관련된 연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뭐 핵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뭐 전쟁 관련된 이슈를 더 부각시킬지 아니면은 약간의 뭐 종전 형식으로 좀 갈지 그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오후 들면서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저점을 약간 탈피하는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리바운딩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불확실 때문이죠. 그리고 10월 달에 CPI 관련된 지표가 미국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변곡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가격도 지난번보다는 130달러 단에서는 100달러에서 110달러 정도 수준까지 좀 빠져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고차 관련된 마나임 중고차 지수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그 임금 관련된 지표도 또 빠지고 고용 지표도 약간 슬로우 다운되면서 좀 쉬고 있고 주택 지수도 지금 약간 다운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인플레 관련된 지표는 헤드라인 수치와 그다음에 근원 물가 수치가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상당히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치의 부합 정도 내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논란은 이번 주 수요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뭐 한두 달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CPI가 만약에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6월달 지금 75bp 인상 관련된 선물 거래 쪽에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한 80% 정도 이상가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네. 시장이 그걸 반영 프라이싱을 이미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75bp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낮아지면서 50bp로 낮아집니다. 근데 뭐 50bp도 상당히 긴축적인 매파적인 스탠스는 맞지만 75bp가 상당히 많이 시장에 이미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반영이 달라진다면 리바운딩 가능성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박스권입니다. 2,600원짜리에서 코스피 2,800 정도까지의 박스권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요. 또한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죠. 5월달에 50bp 인상에 대해서 페드 위원들이 어떻게 했다요? 만장일치입니다. 그렇죠. 블러드 총재가 75bp 연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뭐 최근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5월달에 50bp에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소수 의견으로 자기가 75bp 이야기를 사실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75bp가 현실화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선물 쪽에 연방기금리 선물 쪽에 반영된 쪽은 투기적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5bp에 80% 이상 투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상황이 달라지면 시장은 급반전 될 수 있습니다.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 헤드라인 지수보다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 관련된 우려가 더 커지니까요. 그러면 한 번 더 시장은 조금 더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정말 피크아웃에 관련된 지표가 나온다면 시장은 지금 주초가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화를 급속도로 해야 되는 그 구간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11일 발표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슈들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 관련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중국의 도시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인지
유독 오늘장 많이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중에 중국 소비 비중이 높은 쪽의 출렁거림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부장님, 오늘 잘 버티다가 내리는 쪽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계속 낙폭을 키워가는 쪽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지금은 매수 그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 중심점을 좀 잡아주신다면요. 네, 뭐 시진핑 주석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그렇죠. 뭐 고구마 먹은 것처럼 사실 굉장히 답답한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중국 쪽의 물백신 이슈 때문에 그렇죠. 백신을 맞았지만 백신 효과가 낮아지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고 일파만파로 보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연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슈를 뭐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이제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맞아요.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사실은 시장에 글로벌리 좋지 않죠. 수요와 공급을 모두 다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답답은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상하이를 제외한 뭐 어쨌든 전체, 그러니까 상하이 쪽은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중국 전체를 본다고 하면 물동량 지표가 굉장히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탈피하고 올라오면서 머리를 확실히 드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5월, 6월 넘어가면서 상해 쪽의 공장들도 다소 재개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테슬라 같은 공장도 지금 이제 생산 재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모습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5월 말이나 6월 정도면은 뭐 100% 가동도 가능하다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요나 공급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중국이 아마 금리 인하를 하든 뭘 하든 경기 부양을 계속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는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쪽에서 돈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느냐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소 조금은 답답한 그 완전 봉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주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은 오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아마 하반기까지는 한 9월, 10월까지는 계속 제로 코로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기대감을 뭐 바로 중국이 풀 거다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지금 중국 봉쇄 완화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방은 거기에서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월에 금리 인하가 또 나온다면 시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다만 실적이 되게 좋은 쪽은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가 사실 아니죠. 지금은 좀 수요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좀 그렇죠.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내부 쪽에서 내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뭐 반도체나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쪽에서 다소 좀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아마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 방어적인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신이나 뭐 금융 이쪽이 아무래도 방어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소비 관련 모멘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이쪽은 어떨까요? 삼성발 화력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5G, 6G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부장님 워낙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도 훅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지난주에 들어가셨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이후에 뭐 삼성전자의 포럼도 있으니 조금 더 끌고 가도 그리고 정책적 모멘텀을 보고 보유해도 되는지 지금 자리에서의 어떤 전략을 추천하실까요? 뭐 사실 작년 3분기 정도에 버라이전 이슈가 뭐 대두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연말에 버라이전 관련된 그 수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항공기 관련된 그 지역의 전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게 이제 약간 충돌이 되면서 상당히 좀 이제 수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꺾이면서 다시 종목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근데 아마 올해 1월 초 중순 정도에 아마 그 항공기 관련된 그 경매 관련된 주파수 관련된 충돌 현상은 서로 합의가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라이즌 관련된 이슈도 수주가 좀 나올 걸로 보는 상황이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이제 CD 네트워크 관련된 수주를 따냈는데 이 수주는 미국향 수주 중에서는 그 뭐 역사적으로 두 번째 정도 규모의 수주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다소 지금 5G 관련주들이 1년 넘게 지금 수급이 공백이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미 팔고 공매도도 엄청 많이 된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매도를 못 하셨다면 많은 주식들이 이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층층이 물량들이 쌓여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좀 두터운 것 네,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은 양치기 종목처럼 빠지고 올라가기만 빠지고 네. 실적이 또 안 좋아서 더 빠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섹터인데 조금 수급의 센티멘탈은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CD 네트워크 관련된 수주권과 관련해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NCC 도코모라든지 일본향 그리고 이제 미국향 이런 인도 이런 쪽에 관련된 수주가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시기가 올해 3분기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2분기 정도부터는 실적들이 다 좋아지면서 하반기로 가면 전반적인 실적단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더 나빠지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가장 대장주로 이야기했던 KMW는 가장 늦게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5G 관련해서도 KMW는 가장 늦게 개선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정도부터 늦어도 3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되면서 좋아진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G는 아마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프라이빗 5G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용 5G라고 하거든요. 네. 국내 내부적으로 일단 5G가 되는데 통신사 말고 다른 일반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단독적으로 관련된 사업사를 해서 아하.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자체망을 구축하는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프라이빗 5G가 이제 시작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입니다. 사실 지난 11월 달부터 주가가 바닥에서 더블 올라온 종목들이 뭐 HF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더블이 올라와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지면서 주가가 이미 반응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면서 아주 그 최악의 경우는 지나고 있으면서 바닥권 탈출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나 이런 수급들이 기관 외국인들이 대차를 풀기 시작한다면 그런 기관 외국인들의 또 수급도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개인들이 거기에서 조금 올라올 때 팔고 넘어가 버렸을 때 잘못하면 물량을 뺏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지난주에 좀 진입을 하셔서 갖고 계시다면 조금 더 가져보시는 어떤 그런 전략도 괜찮고요. 실적은 말씀드렸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좀 더 좋아지고 종목별로 다 다릅니다. 삼성 쪽에 납품이 많이 되는 종목들 중심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KMW는 5G 관련해서 가장 늦게 실적이 좋아지지만 최소한 2분기 정도부터는 개선되면서 3분기부터는 흑전 가능성을 열어놓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은 살짝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좀 점검을 해볼게요. 정제마진 개선에 대한 이슈에 대형 정유사들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형주가 잘 가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던 러시아 관련 전승절 이슈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정유주 비롯해서 전반적인 에너지주 오늘 러시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WTI 기준을 봤을 때 130달러 선까지 갔다가 뭐 90달러 때까지 빠졌었죠. 네. 그러다가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0달러까지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비축유를 방출 6개월 정도 한다고 하면서 대규모 방출을 했는데요. 비축유가 모자라니까 또다시 그 비축유를 다시 재충전하는 리스타킹하는 그러면 또 다시 입찰을 높은 또 가격에 냈다고 사야 해요. 되잖아요. 그래서 또 주식이 아니라 정유를 또 사야 되죠, 원유를. 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다시 또 리바운딩이 나오는 것이고 전쟁 관련된 이슈도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WTI도 110달러 선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우디가 오늘 하나 이슈가 있었죠. 국제 유가의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역할을 하는 그 관련된 가격, 그러니까 셀링 프라이스죠. 이게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 해가지고 OSP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규모로 내쳤습니다. 전월 대비 4.95달러를 인하하면서 상당히 지금 크게 가격을 내렸거든요. 물론 이 가운데에는 중국의 수요 둔화가 역시나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국 수요 우려가 반영된 것에 기인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국내 업체에게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지금 최근에 유가 관련된 정제 마진 역대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 좋아지면 유가가 뭐 물론 이제 오르내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올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가치가 올라가고요. 또 내려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변동성은 당장 있을 수 있겠지만 국내 업체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OSP의 하락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유 관련된 에너지 업종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조금 간략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정부 출범합니다. 부장님,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 지금도 진입해도 되는 정책주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책주 가운데 가장 실적 기반의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갖고 있는 쪽은 확실하게 보이는 쪽은 방위산업 쪽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그 뭐 국가들이 GDP 대비 지금 방위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맞아요. 비중을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미국 쪽에 있는 뭐 기계를 많이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가성비 높은 한국 기업에 대한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방산 관련된 쪽에 대한 수주가 중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남미 쪽이나 이쪽도 그렇고 유럽 쪽도 굉장히 큰 바이어죠. 이런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고 거기다가 꿈도 갖고 있죠. 이 방위 산업체들은 우주 산업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꿈도 갖고 있다. 근데 순수한 그 우주 산업체는 약간 좀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방위 산업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있으면서 우주 산업까지 하고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 보고 실적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해서는 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 명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가격을 좀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공급 확대는 명확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국내 건설사 대형사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보고요. 네. 원전이나 뭐 유해기업 이런 들은 실적 대비 사실은 뭐 너무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이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중소형주들은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뭐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하는데 맞아요. 사실은 너무 선반영돼 가면서 가는 부분들 때문에 신규로 따라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뉴스 플로우에 따라 기존의 보유 고객들은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일단 밸류에이션 부분들은 선반영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적 대응만이 필요한 그 시점이군요. 5개 이슈 오늘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원픽 들어볼 시간인데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부장님. 네, 뭐 오늘 특히 방산주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인데요.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이벤트가 5월부터 6월, 7월 계속 9월까지 돼 있고요. 호주에 지금 랜드 400 페이즈 3 그리고 우선 협상 대상자 관련된 이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상당히 크죠. 중동이나 북유럽 쪽으로 지금 현재 해외 수주가 많고요. 지금 최근에 잔고로 본다면 해외 수주까지 더할 경우에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7조 4천억까지 올라옵니다. 상당히 높은 해외 수주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LIG 넥스원이나 이런 쪽 40% 이상 한국항공우주도 20% 중반 정도까지 올랐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10%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